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매파적인 발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상 최고로 또 4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걸 보고 있자니 참 부럽기도 하지만 일단 이번 주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 그동안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시장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좀 충족시킬 만한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 0.4%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HLB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발목을 좀 붙잡고 있죠. 현 시점에서 1.3%가량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수급이 좀 불안정하죠.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될지, 외국인이 다시금 우리 국내 증시 주식을 사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장 속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이번 주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또 오늘 50분 제한되어 있죠.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빠르게 오늘 장의 원탑 종목과 또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계속해서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양 지수가 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사실상 이제 5월도 거의 끝 마무리업에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아직도 없는 모습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방향성 없는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요즘 시장의 수익 보기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방송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5월 시작하고 나서 3주 동안 거래일이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꽉 찬 5거래일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대응해야 될지 5월 달에는 좀 시장이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이벤트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주도 섹터 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전선 관련주 구리 가격의 급등세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부각을 받고 있죠. 과연 이렇게 테마별로 어떤 좀 주요한 테마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될지 나는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정말로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그만큼 트렌드도 잘 읽고요. 시장도 잘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5월 달에 수익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5월 달 사실 전선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 속에서 수급이 좀 집중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시장에서 K뷰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었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로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마녀공장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고 이 종목으로 단 몇 거래일 되지 않아서 5% 가까운 수익 뿐만 아니라 뭐 등등 동진세미캠 원탑 종목이었고요. 코리아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광명전기라는 전선 관련주로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20% 가까이 수익을 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탑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은데 나는 5월달 아직 좀 남았잖아요. 5월달 안에는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수익 내 계좌에 계속해서 파란 멍만 들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 켜지는 거라도 단타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 선물 들고 왔습니다. 원탑 종목도 들고 왔고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나는 다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오늘장에 좋은 선물 가져가시면서 내일장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돌파구 좀 찾아봐야겠죠. 꼭 한번 수익까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과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양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HLB가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확실하게 네. 얘기를 했는데 왜 나쁘게 보시는지 그리고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나쁘게 본다는 건 사실 네. 이제 좀 장난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방향성이 없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뭐 PPI나 CPI 물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막 신고가를 써내리고 또 역사상 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4만 포인트를 넘겨서 마감을 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국내 증시는 이 K푸드, K뷰티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 못한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조금 더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측면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양지수에서 모두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도 뭐 매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큰 폭으로 매도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보합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였는데 이게 오후장 들어오면서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뭐 매수나 매도나 그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이 들어왔었어야 됐어요. 저도 오전장을 보고 있었지만 네. 사실상 뭐 그 정도는 크게 뒤바뀔 수 있는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어가지고 사실상 뭐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오늘 현물지수보다 선물지수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를 좀 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적 이 선물지수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증시에 지수 방향성을 두고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국인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이 앞으로 있을 뭐 FOMC 이사록이나 엔비디아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확신을 좀 갖고 현물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이나 뭐 K뷰티 이런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 HLB 또 하한가에 들어갔죠. 오늘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단타대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계속 연속적인 하한가를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내려갔으면 다시 반등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보다는 무리하게 막 대응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를 코스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원자재 시장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뭐 금 이런 원자재 특화된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자, 아무래도 시장에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테마에 좀 속해가지고 계속적인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그런 순환매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 오늘 분명히 시장에 최근에 수익을 못 봐가지고 원자재 계속 가나 하고 생각하고 막 위에서 무리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대부분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심 자체가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왔을 때 잡아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구리 관련주들 매물 출회가 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오히려 내려왔을 때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초반 시작해가지고 뭐 구리 관련주들이나 뭐 전반적인 원자재들 다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려왔을 때 안전하게 공략을 해라. 그게 오히려 요즘 시장에 더 공략법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잘 들으셨던 분들은 잘 공략
공략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힌트들 계속 나갈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원탑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시장, 5월 시장은 나와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주도 섹터는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만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자재 관련주, 구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윗골을 좀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했다면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손실이 됐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공략해보고 싶다. 올라갈 만한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잘 충족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도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서는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혹은 순간 포착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만 저희가 낸 수익률이 무려 150%가 넘거든요. 5월 달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4거래일씩밖에 열리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알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 내보고 싶다. 테마별로 어떤 테마를 눈여겨봐야 될지 올라가는 종목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해서 수익까지 챙겨봐야 될지 그런 단타에 대한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도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돌파구는 있겠죠. 돌파구처럼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약 3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신 이후에 오늘 장에 챙겨갈 수 있는 원탑 종목과 나머지 종목까지도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구리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구리 값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최근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대창, 이구산업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워낙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막 공장들 많이 짓고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그쵸? 그때 당시에는 이 네. 기름이 이제 쌀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뭐가 이제 쌀이 되냐면 구리가 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이제 구리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종목을 본다면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들을 선택해 보자면 자 지금 구리의 대장주는 결국에는 이구 산업이다. 지금도 그래서 차라리 대창보다는 이구 산업이 조금 더 공략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리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가격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유틸리티 관련돼서 이런 구리 관련주들,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AI건 원자력 발전이건 신재생 에너지건 데이터 시대건 반도체건 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가 와요? 조정이 와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주를 포함해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한 차례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사실상 후발주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면 후발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구리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다. 단기 과열권이다. 그리고 투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올라타기보다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막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쵸? 매일같이 움직이는 걸 한정적인 테마 안에서 네. 꾸준하게 순환매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고 하니 뭐 재미도 없고 그러면 남들 다 수익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오히려 눌렸을 때 잡아라. 그 눌림목도 어떻게 보면은 파동적인 부분에서 크게 딥하게 눌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시세를 주고 있는 이 구리 관련주 안에서도 그냥 단 한 번에 이 약간의 조정만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은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분봉상의 차트를 보느냐, 일봉상의 차트를 보느냐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완전하게 이제 딥하게 눌리는 파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단기적인 초점을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눌렸을 때 잘 잡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구산업이건 대창이건 전력설비 다 눌렸을 때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파동이 나와서 눌린 게 아니라 단기적인 눌림에 의해서 그냥 단일 캔들상에 눌림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네. 종목들이 다음날.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자 분명히 우리는 파동을 보고 들어가면 이제 크게 봐도 되지만 네. 캔들을 보고 들어갔으면은 그냥 캔들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이 그때부터는 있죠. 이제 잡자마자 뭐가 되느냐 반등 나면 뭐가 되느냐 가치 투자 반려주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 이제 끝까지 가자. 아 난 모르겠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네. 하고 끌고 가요. 근데 음. 자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잘 올라가서 뭐 10%도 되고 20%도 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사실 욕심이라는 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을 제일 버려야 되는 게 거거든요. 그게 안 근데 되죠. 맞아요. 그게 욕심이 저도 잘 안 버려져요. 욕심은.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씩이라도 덜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떨어지죠. 자, 그럼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뭐가 되느냐? 자, 반려주식은 이제 뒷이야기고 다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이 나올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듯이 자 우리가 단기간에 눌린 거면 짧게 보고 좀 딥하게 추세적인 부분에서 눌린 거면 좀 크게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창과 이구산업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앞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점 같은 경우는 저항대 7,000원대를 지금 7,000원과 7,5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캔들상 굉장히 유의미한 라인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눌렸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는 종목이라는 점. 자, 이 종목 4,500원에 못 잡았으면 자 이번에 눌렸을 때 적어도 6,000원대 라인에서는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때도 역시나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갔었어야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는 파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눌릴 때까지 크게 보기 위해서는 더 딥하게 눌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음봉 나왔을 때 아 이거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오늘 갭 크게 띄워주면서 시세가 좀 나왔었죠.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짧게 보고 들어갈 거면 캔들상으로 눌렸을 때 들어가시고 좀 길게 볼 거면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주의 이제 한 종목입니다. 네. 어찌됐든 구리 시세 관련돼서 꾸준하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전력설비 이렇게 막 순환매가 돌아가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구리의 본격적인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움직임을 줬었던 종목이고 그 뒤로는 이제 대창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 대창을 보고 아침에 대창이 딱 상한가에 들어가길래 오늘 저녁은 대창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재 개그군요. 네, 아재 개그 짤막하게 좀 해드렸고 네. 자 대창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이런 종목들 뭐 바로 잡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놓쳤잖아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자 눌림 나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일 캔들상으로도 확실하게 좀 짤막하게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좀 짧게 목표가를 두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1,800원대 아래로 혹시라도 1,700원과 1,800원대 아래로 좀 지지 구간이 형성되면서 라인이 좀 잡혀준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냐? 손절가를 좀 정확하게 한 뭐 5% 가까이 두시고 5% 정도의 손절가를 두시고 비중을 조금 확실하게 실으신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구산업이나 대청 같은 경우는 전혀 좀 다른 목표 수익률을 두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대창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저희가 구리 관련주들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의 급등세가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혹은 전선들이 또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랐다, 단기 과열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쪽에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이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재미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일단 둘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구산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대창 같은 경우에는 꽉 찬 지금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구산업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창도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미 늦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략만 잘 잡는다면 역시나 수익을 볼 만한 구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테마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갈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로 인해서 원래는 전선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구리 관련주가 지금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구리 관련주로 나도 한번 시세의 연속성 그리고 수급까지 받으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5월장 저와도 맞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 없이 매일매일 테마, 섹터가 변하다 보니까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 될지 분명히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들어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가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5월 달에만 익절한 수익률이 무려 150%가 넘습니다. 아무렇게나 수익 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차별화하면서 저희가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받고 있는데 5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또 5월 달이 끝이 날 텐데 남은 5월 달 동안에는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수익이 목마르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함께하는 방에서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저희가 단타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 받아보셔도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나는 한번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오늘도 짧습니다. 벌써 29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29분 안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선물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 HLB 하한가 내일도 연속적으로 기록할까 뭐 등등 이런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내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50분 동안에만 질문 받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참여하셔서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유가 관련주 들고 왔는데 흥구석유 vs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역시나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이란 대통령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이나요, 우리 전문가님은? 저는 지금 보기에는 흥구석유보다 한국석유가 조금 더 공략하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두 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대장주는 이제 흥구석유고 네.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전략을 잡고 좀 안정성을 갖고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흥구석유보다는 한국석유가 조금 더 안정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흥구석유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시세를 주고 있죠. 작년 9월 달부터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시기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파동을 좀 그려나가면서 지속적인 시세를 좀 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세를 주는 파동을 그려나가는 동안 우리가 딱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뭘 찾을 수 있냐면, 자, 어느 정도 저항대는 부딪히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저점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계단식으로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선을 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시세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21선의 이 방향성을 두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 나서 21선을 이탈했었어요. 근데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와주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부딪히던 구간이 어디냐? 바로 21선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도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뭐 갭상 데일 시작했을 때 갭상승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가 눌림목을 잡고 수행 종목으로 공략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손절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고점 기준으로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12%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의 손절가가 대략 12,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을 못 하더라도 한 12% 내에서 13% 정도에서는 손절을 조금 감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수행 종목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손실 구간이 제법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 나갔을 때 앞으로 이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추가로 더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대장주를 좀 무리하게 공략을 하는 것보다 한국석유가 조금 더 좀 손절가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기 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석유 차트를 같이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홍보석유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저점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흥국석유와는 좀 다르게 어찌됐든 21선에서 좀 붙여서 끝내려는 흥국석유랑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딥하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흥국석유가 조금 더 올라갈 가정을 한다면 한국석유도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볼 수가 있냐? 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대략 오늘 저점 기준입니다. 15,380원 정도. 그러면은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의 손절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2만 원대나 뭐 2만 1,000원대까지도 뭐 공략을 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20% 내지 3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두고 굉장히 짧은 손절가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됐든 테마가 움직이면 두 개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상 저는 오히려 손절가가 큰 흥국석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오히려 조금 짧은 손절가를 잡고 이 한국석유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략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석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도 지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분할 매수가 관점이겠죠. 그래서 한 지금 5% 정도의 이 손절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 3% 내지 한 4%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나머지 분할 매수를 한번 더 하시고, 그리고 손절을 좀 하게 된다면 손절가가 해봐야 한 3% 내지 4% 정도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 수익률은 똑같이 2만 원 내지 2만 1,000원. 그리고 그 전에 혹시라도 이제 또 저항대에 부딪힐 구간이 있는데 대략 한 18,5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이제 한 번쯤은 분할 매도를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국제유가 관련주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은데 뭔 종목 보지 하시는 분들은 한국석유 조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또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함께하는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도 남겨드리고 있고 남겨주시고 있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는데 제가 우리 가자님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걸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그네틱스 1,900원 매수가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는데 계속 하락 중인데 궁금합니다.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매수가가 1,900원. 1,900원이요? 네, 비중은 20%인데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의잖아요. 제가 근데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그네틱스가 많이 올라갔냐? 뭐 다른 종목 반도체 종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폭 올라갔죠.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좀 안 좋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대장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대장주들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을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전반적인 조정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증시도 물론 같이 올라가겠지만 반도체가 같이 반등을 보여줄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서 같이 하락을 조금 면치 못하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55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900원대 라인에서 1,550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18%에서 한 20% 정도의 손실 구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비중부터 우리가 여기서 20%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물을 타게 됐을 경우에 비중이 40%가 되거든요. 비중 40%를 끌고 다른 종목을 못 산 채로 이 한 종목만 볼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종목도 보기 위해서 이 종목 혹시라도 모르는 손절가를 터치할 수도 있으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갑자기 손절하라, 물 타라 이렇게 얘기를 네.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550원대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도 전혀 이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을 못 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의 다음 순환 파동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인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또 저희가 지금 석유 관련주, 국제유가 관련주로 또 배틀을 나누다 보니까 흥구석유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오디븐 튜브님께서 흥구석유 매수가 14,960원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또 대결 도중에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있는 만큼 흥구석유 일단 픽은 안 했는데 대장주잖아요. 이 종목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8,000원이요? 네, 14,960원이요. 아, 14,960원이요? 아우,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왔으면 탈출하실 수 있을 뻔했는데 조금 뭐 거의 아래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국제유가 관련주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장 조정 시기 때 움직입니다. 오늘 네. 국제유가가 움직인 이유가 결국에는 코스닥. 네, 이란. 맞아요. 이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움직인 것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좀 움직인 영향이 커요. 두 개의 국가들이 또 싸우면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된 건데 이렇게 오늘 시장이 또 빠지면서 또 움직였다라는 점. 만약에 똑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 시장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또 나와요. 국제유가 관련주들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무리하게 비중을 추가로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두시고 탈출을 좀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또 시장의 상승 부분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이 국제유가의 특징은 시장이 내려가야지만 올라가는 경향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리하게 지금 비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목표 그 매수가까지 다시 온다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흥구석유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지막 대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대장주인 흥구석유보다는 한국석유를 선택하셨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주를 무리하게 공략하기보다는 그래도 손절가라든지 전략을 잡고 안정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 한국석유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도 좀 추세 그리고 지금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추가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5월달 사실 지금 세 번째 주가 넘었는데 일주일에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속에서도 150%나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정말 수익 낸 종목들 보면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점 속에서 정말로 그 테마에 맞춰서 진입을 하고 있죠. 잘 가는 테마 내에서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후발주를 공략하면서 마녀공장, 코리아나, 이츠한불 등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드렸고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엔 전력설비 관련주 시장에서 굉장히 거의 핫한 종목이었잖아요.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20%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테마별로, 업종별로 흐름에 맞춰서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최근 시장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만 사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업종별로, 테마별로 순환매만 빠르게 도는 시점 속에서 나도 함께 박자 잘 맞춰가면서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5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드린 수익률이 무려 150%가 넘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앞으로 남은 5월 달에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약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7분이 지나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 원탑 종목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중에 계속해서 단타 종목, 순간 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죠. 단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어떤 증시의 일정들이 있을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간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쉬는 날이 없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빼곡하게 있는 일정들 중에 시장에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정들이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 월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크게 일정들은 있진 않지만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오늘 좀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삼성전자 주주들 오늘 배당금 나왔습니다. 배당금 나오는 날이니까 자, 삼성전자는 사실 뭐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것부터 있지만 배당금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화요일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극도로 고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일정이 있지만 AI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한국과 영국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이것 말고도 사실 이번 주에 AI 일정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AI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죠. 제가 아까 뭐 시그네틱스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서 이 얘기도 살짝 드렸지만, 자, 엔비디아 그동안 뭐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이어왔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자, 이번에도 역시나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브리핑 해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는 이번에도 역시나 성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도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한 번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 이더리움이 현물 ETF의 승인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아직도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반반해요. 어디서는 또 승인이 될 것이다, 어디서는 승인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일정들이 좀 있지만,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조금 동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이슈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을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이 또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금요일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의 개설이라는 이슈가 좀 나와 있어요. 최근에 또 뭐 신재생 관련주들 같이 또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뭐 원자력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태양광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풍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 탄소 배출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수소만 왕따예요. 지금 수소만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도 눌림목으로 한 번쯤 단기적인 슈팅 한번 좀 노려보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또 5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주목해야 되는 일정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AI입니다. 아까 한국과 영국의 서울 정상회의가 또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논의 내용에 이때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 내용에 기초에 각국의 AI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골자를 갖고 있고, 이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이번 전반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AI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총 3가지의 종목을 갖고 왔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 대장주기 때문에 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또 지금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리토 예전에 우리 관심주였죠. 플리토도 역시나 꾸준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6글자의 종목을 좀 관심주로 갖고 왔어요. 차트를 보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다른 기타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속 꾸준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에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채 수급이 조금 계속 들어와 주면서 자리를 좀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죠. 27,000원대 라인에서. 자, 이 구간에서 지지가 잡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우선 다른 종목들, 다른 AA 관련주들처럼 우상향해 줄 가능성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 어떤 종목으로 관심적으로 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테마를 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역시나 반도체예요. 제가 아까 일정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이번 주는 AI와 반도체가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주도주 엔비디아가 시장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증시는 랠리를 좀 이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전년 대비 242%, 순이익은 4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금 실적이 기대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보다도 점진적인 우상향이 꾸준하게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이 또 한번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들 반도체 요즘 보면은 굉장히 세부 테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온디바이스 AA, CXL, HABM, 여기에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테마가 있죠. 유리기판. 유리기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YC캠도 있고요. 캠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두 개의 종목 눌림목 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저도 역시나 마지막에 또 하나 관심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라인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250원이라는 주가를 지지 구간으로 잘 잡아놓고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시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꾸준한 라인대를 더 이상 이탈하지도 돌파하지도 않는 횡보 장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전반적으로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때 다소 조금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어찌됐든 한 번쯤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집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거래량이 크게 죽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거래량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라인을 좀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덜 올라가는 종목으로 따진다면은 이 종목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 가려놨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자, 가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전략, 종목명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으로 꼭 오시고요. 자, 제가 두 개의 테마를 알려드리면서 관심 종목들 하나씩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원탑 종목이겠죠? 자, 원탑 종목은
앵커님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현지 시각 수요일 날 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외의 이슈도 있지만 엔비디아로 인해서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I주들 이미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현 시점에서 폴라리스 그룹주들 좀 오후장 들어서 현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올라타기보다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는 AI 관련주가 있습니다. 종목명 6글자라고 했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 지금 AI 쪽 관심을 받고 있죠. 폴라리스 그룹주 먼저 올라가면서 후발주들도 수급을 받고 올라갈 텐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AI 관련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주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좀 우리가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CXL, 온디바이스 AI, HB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월 달에 어떻게 보면 좀 화제의 그런 섹터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주 들고 왔거든요. 관련주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반도체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6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셔야지만 오늘 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AI 관련주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시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지 못하고요. 엔비디아 관련주 이제 시세를 받을 수도 있죠. 그때 나도 수익 못 내겠다. 나는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셔야지만 그 수익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5월 달에만 누적 수익률이 150%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수익률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바로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일 것 같은데 원탑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원톱 종목은 AI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AI인가요? 맞아요. 이번 주는 또 결국엔 AI이기 때문에 어. AI 제가 이번 주 일정이 많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쵸? 아까 전에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AI PC 비전에 대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인공지능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한 번 AI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또 AI가 부각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한다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의 짝꿍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AI를 넘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은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솔루션 개발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피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밸류나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에서 AI 기반 웹 에디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신설회사, 주식회사 땡땡 웹 에디터를 설립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본다면 AI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제가 AI에 대한 후발주나 관심주로 드렸던 그 차트랑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종목보다 조금 더 반응이 있는 시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략 한 이쯤에서 좀 머물러 주는 시점이었다면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상승 파동을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앞서 봤던 AI 관련주보다 좀 더 빠르게 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 시점이 사실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승을 해줄까라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상승 나오겠다. 그렇게 좀 약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종목이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이때 당시에 이 저항대 있죠? 3만 원대 라인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장대 항봉을 넘어서 다음 두 개의 음봉 캔들 이때 당시에 좀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거래량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때 당시에 수급 주체들이 남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양봉이 좀 나와 있어요. 양봉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잡으면 이미 우리는 이때 당시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탑 종목 가장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역시나 A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AI 종목보다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 3가지 종목 선물 받아볼 수 있습니다. AI 관련주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3가지의 종목 선물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